네,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35회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요약집은 이미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완성되어 있고 지금 준비 기출 진행합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사법 준비 기초특강 실전편 제4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88페이지입니다. 1번 부동산 전자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제일 끝에 1번 구축구정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구정 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제 전자계약이라 전자인증 방법으로 해야겠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을 하는 거죠.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주택임차에는 이제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게 실거래가 신고서죠.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되죠. 이게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할 필요 없게 됩니다.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사는 확인 설명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사항이 국토교통부에 보관되어 있죠? 그러면 서면 출력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존할 필요도 없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부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사 법령상 개업공인사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건 두 가지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가리을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번 문제로 오세요. 개업공인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은 틀린 거. 이제 중개실무로 왔어요. 종합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의 길명상 D를 보라 그랬죠. 제일 끝에 뭘 물어봤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물어봤죠. 이제 처음부터 봐요. 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 그럼 자,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없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네, 나대지에 설정했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도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보는 거죠? 법에서 보죠. 이게 법정 지상권을 물어봤어요. 그럼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그 대지, 토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에는 전세권 설정자 맞죠? 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305조 민법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재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맞아요.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5번 지상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최단기간 제한이 있죠. 30년, 15년, 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민법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이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 관련해서 설명 내용으로 틀린 거죠. 이 문제도 거의 민법 문제로 봐야겠네요. 1번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단 존속기간 규정 없어요. 네,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이 있죠. 민법이 없습니다. 2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할 수 있죠. 그 갱신 횟수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3번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럼 보증금을 안 받았단 말이죠. 계속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주임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민법 635조죠. 민법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과하면 임대인 통고받고 1개월이죠. 1개월 경과하면 해지 요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여기처럼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죠. 6하고 일자를 바꿨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한번 개업공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이 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이것도 정화 문제네요. 이 문제는 거의 공시법 문제입니다. 자, 기억, 토지 소지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 대장, 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지형 경계죠. 지형 토지 모양은 대장이나 지적도 도면을 봐야겠죠. 경계도 도면, 지적도 도면을 봐야 돼요. 니은 분묘기 직권은 등기할 수 없죠.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가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죠. 이렇게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지적도상 경계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술상 착오가 있어요. 기술상 착오가 있다면 그땐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에 의합니다. 리을 동일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 면적이 다릅니다. 이렇게 표시가 불일치하면 대장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옳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4번 X대지에 Y 건물이 있고 X대지와 Y 건물은 동일인 소유입니다. 개업공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기억,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 요건을 갖췄다면 무효가라도 관습법상 법정기산권, 관법지 성립할 수 있죠. 지금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죠. 근데 건물만 매매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법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은 관습상 법정기산은 성립했죠. 성립한 후 건물이 중축되더라도 그러면 원래 있던 구건물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기산권 인정됩니다. 디귿 Y건물 취득 시 Y건물 위에서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Y건물은 X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생겼죠. 그러니까 굳이 법정기산권 인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법정기산권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리을 대지 토지 소유자가 Y건물을 매도하여 관습상 법정기산권이 인정되면 그럼 건물 매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로 지급해야겠죠. 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 민법 내용 어렵습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46강에서 민법과 관계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하신 분들은 꼭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요약집 이론 강의도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